커피를 잘하는 사람들보다 예술이나 디자인 쪽 전공한 사람이 카페 창업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흘러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지금은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커피 먹는 남자입니다. 영상을 자주 올리고 싶었는데 요즘 두 번째 창업 구상하느라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원래는 창업 구상이 다 끝나고 활동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저의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달 전에 올린 영상, 카페 폐업 후 비로소 보이는 것들 7가지. 이 편이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2탄을 들고 왔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카페 창업 시작부터 양도, 그리고 그 후 현재까지 깨닫고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 창업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 창업을 준비하면서 카페 창업 본질에 대해서 다시 깊게 재정립을 해보았는데요. 보통 개인 카페 창업하시려는 분들 보면 아무래도 카페 하면 커피니까 커피에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커피에 투자합니다. 더 맛있게 만들려고 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려고 하고, 카페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이제 2년차니까 추출은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떼아트는 이 정도는 해야지 2년차면, 이런 분들이 개인 카페 창업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중심이 커피를 기준으로 생각해요.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카페 하면 커피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서 커피 한 잔 한 잔 심혈을 기울이고 무조건 좋은 재료를 쓰려고 하고, 커피가 맛없으면 손님이 안 올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정말 커피를 먹기 위해 커피 하나 때문에 카페에 방문하는 손님들은 극소수더라고요. 저희 같은 카페 창업을 하려는 분들은 진짜로 커피를 먹기 위해 카페에 자주 가지만 대부분 카페를 가는 이유는 대화하러, 휴식을 취하러 가요. 모두가 우리처럼 커피 때문에 카페에 가진 않아요. 카페의 메인 상품이 커피라서 커피를 많이 찾을 뿐이지 커피를 마시기 위해 카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카페에 가니까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해요. 커피 말고 다른 거 팔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커피가 본질이 아니에요. 저는 저 스스로 카페 창업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카페가 커피를 제조하고 판매만 하면 그건 즉석 판매 가공업에 가까워요. 하지만 우리는 카페를 서비스업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고객이 카페를 방문하고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고 고객이 브랜드를 체험하고 고객이 브랜드를 평가해요. 다음은 디자인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우선 디자인은 카페에서 커피를 맛있게 만드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디자인이라고 하면 공간 디자인, 로고 디자인, 테이크아웃 컵 디자인, 소품 등 카페에 필요한 모든 디자인을 말해요. 요즘 시대는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상품마다 기술 성능 차이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카페로 이야기하자면 5년 전만 해도 카페에 가면 커피 퀄리티가 형편없는 곳들도 많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요즘은 커피 품질이 상향 평준화 되었어요. 다 맛있어요, 요즘. 그럼 무엇을 가지고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디자인이에요. 커피 맛있게 만들면 뭐예요? 담는 유리컵 디자인이 안 예쁜데. 유명한 카페의 로고 디자인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매장에서 사용하는 컵들은 어떤 스타일의 컵을 사용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맛은 둘째치고 먹기도 전에 시각적인 비주얼만 봐도 이미 눈으로 맛있어요. 좋은 상품을 결정짓는 마지막 요소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카페 창업 준비할 때 커피 공부, 디저트 공부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디자인을 놓치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3년 전에 그랬었고요. 커피 관련 자격증 많고 카페 실무 경력 많고 커피를 잘하는 사람들보다 예술이나 디자인 쪽 전공한 사람이 카페 창업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흘러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지금은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 정도로 카페랑 디자인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배워야겠다고 느꼈어요.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메뉴판을 수정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가격을 변경한다든지 신메뉴를 추가한다든지, 그리고 시즌 메뉴나 새로운 메뉴가 나오면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장 입구에 붙일 포스터를 제작해야 해요. 근데 정작 커피만 만들 줄 알지 저는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는 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었어요. 직접 할 줄 알면 퇴근 후에 후다닥 만들기라도 할 텐데 배울 시간도 없고 정말 답답했어요. 매장 운영에 있어서 너무 걸림돌이더라고요. 저처럼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모르면 비용을 지불하고 사람을 써야 하는데 언제 디자인 업체 찾고 연락하고 피드백 주고받고 언제 다 해요. 정말 손이 많이 가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제대로 잘 나올지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신경도 쓰이고 머리 아픈 일이더라고요. 차라리 직접 배워서 디자인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직접 하는 게 편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만약에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규모가 커지면
전문 디자이너 채용은 꼭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커피 맛으로만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26살 때부터 카페 창업을 생각했었어요. 그때 당시 5년 뒤에 나도 카페 창업을 할 텐데 전국에 카페가 너무 많고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일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맛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커피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커피 맛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커피 맛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었어요. 맛있으면 분명 찾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확실한 건 맛있고 가격이 합리적이면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요즘은 맛은 이제 기본이 되었어요. 그냥 밑에 깔고 가는 기본 베이스. 그 외 다른 특별한 가치를 제공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제가 코로나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했는데 2년 6개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커피라도 맛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카페 바로 옆에 카페가 있고 경쟁이 치열한데 맛까지 형편없다? 그럼 1년째 못 가고 망해요.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건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F&B 비즈니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맛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내가 만든 커피가 정말 맛있으니까 창업하면 무조건 대박 날 거야. 이런 마인드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다른 어떠한 필살기가 필요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연령대 높은 고객 수요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보통 카페 수요는 20대부터 30대까지가 대부분이라고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상권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보다 40, 50대 연령대의 수요도 20, 30대의 수요만큼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이게 신기한 게 카페 창업자 연령대가 20대면 20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카페를 하고 카페 창업자가 30대면 30대가 좋아할 만한 카페를 하더라고요. 카페가 오너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대부분.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자신이 20대이더라도 30대가 좋아할 만한 카페를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연령대인 40대를 타깃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연령대랑 비슷한 고객을 타깃한 건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나의 연령대랑 비슷한 고객을 타깃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40, 50대 수요가 많다고 언제 느꼈냐면 시야를 살짝만 틀어서 보니까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들만 보려고 하고 그것들만 눈에 보이잖아요. 제가 창업했을 당시 저는 20대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만 보이고 봤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세대별 특징을 나누어 보자면 40, 50대 같은 경우는 특징이 따뜻한 걸 많이 드세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얼죽하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얼죽따예요. 20대, 30대 분들은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는 편이고 신상을 좋아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반면 40, 50대 분들은 그 반대로 늘 가던 곳에 가려고 하고 새로운 걸 오히려 꺼려하는 편이에요. 한 번 만족한 브랜드에는 찐 단골 충성 고객으로 이어질 확률이 20대, 30대 분들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심지어 20, 30대 사회 초년생들보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훨씬 더 여유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노려볼 만한 시장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20대 분들을 타깃 잡고 힙하고 트렌디한 카페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도 분명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브랜딩을 알게 되었고 카페 창업에 있어서 브랜딩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 안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중요해서 마지막으로 넣었어요. 저는 창업 전에는 브랜딩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평소에 유튜브를 원래 잘 안 봤었는데 코로나 유행 시기에 유튜브 플랫폼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저 또한 집에만 있으니까 유튜브를 자주 시청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커피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연히 안스타님 채널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브랜딩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을 때인데 저의 현재 상황과 제가 생각하는 카페 창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영상 내용과 비슷해서 공감을 많이 했었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브랜딩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브랜딩 책이라고 하는 책들은 다 구매해서 읽기 시작했었어요. 브랜딩 관련 여러 책들을 읽고도 브랜딩을 정의해보려고 하면 정의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최소 5권 정도는 읽어야 브랜딩의 비읍자 정도는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브랜딩을 우리에게 더 익숙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자기다움, 정체성,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정말 브랜딩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커피 공부, 디저트 공부 그만하고 브랜딩을 해야 해요. 진짜로. 나는 브랜딩을 모르겠다. 내가 카페 창업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방향성을 아직 못 정하신 분들은 브랜딩 회사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브랜딩은 한번 정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다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시작은 스스로 혼자서 하지만 나중에 매장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브랜딩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창업 전부터 시작해서 폐업 후 현재까지 느끼고 있는 저의 생각들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